점차 정신병리는 일반 대중에게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너나 할 것 없이 정신병리가 심어져 가고 자라나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널리 퍼져가리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1960년대 초에 서울 가정법원이 생겼을 적에 그곳에 관여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태영 여사하고 여성법률상담소를 했는데 한국일보에서 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운동이 앞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런 문제로 대담을 했는데, 60년대 초에 내가 한국에 앞으로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갈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2006년 지금 보니까 이혼율이 세계 제1의 이혼 왕국으로 변하고 있고, 또 이혼하는 과정에 싸움을 하는 가운데 떨어진 낙진들이 자녀들을 상처를 주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노이로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금세기 있는 노이로제의 범람 시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나 계몽운동이 없는 한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간의 서양 문명은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해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서양 문명의 덕택에 인간은 어느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야말로 현대 인간은 신의 명령이나 또 왕의 억압이나 기타 어떤 형태의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는 시대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양 문명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물질이, 그야말로 상품이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게 생산이 되었고, 이러한 상품 문화는 그야말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그러한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욕망은 어느 때보다도 팽창되어서 그야말로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참지 아니하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한한 욕망을 즐기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막스 베버는 그야말로 부에 대한 가지려고 하는 무한한 그러한 추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래 그래 하라고 그러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현대 산업자본주의를 이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서양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서양 의학은 엄청난 발전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 특히 육체적 질병에서 대부분 해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못 고치는 병도 없는 건 아니죠. 암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그런 병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질환은 현대 서양 의학으로 치료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야말로 도양이 아닌 서양의 문명이 이룩한 인간에 대한 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서양 문명이 이룩한 여러 가지 찬란한 발달 이면에 가지고 온 첫째번 부작용은 정신 건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고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품의 범람은 말씀된 바 있습니다만은 여러 물건이 생겨나고 제조되어 나오고 백화점이 생겨 또 무슨 하이마트다 세븐일레븐이다 온갖 것들이 지금 생겨났죠. 생겨났기 때문에 상품의 범람이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이 상품의 범람은 마침내 물질 중독증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소위 페티시즘이죠. 막스웰이 페티시즘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보면 물질 중독증입니다. 중독증이라 말은 전에도 한번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유엔에서 중독증을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 중독증이 되면 그 물건이 들어오면은 어떻습니까? 쾌감을 느낍니다. 첫째. 그러니까 술 중독증이라 하면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그 물질이 안 들어가면은 쾌감을 느끼려면은 그 들어오는 양이 점차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술 5잔 마시고 쾌감을 느꼈다면 그 다음에 가서는 10잔을 마셔야 쾌감을 느끼고 나중에 한 병을 마셔야 되고 이렇게 양이 늘어나는 게 특징이고 세 번째는 그 물질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독증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알코올 중독증, 코카인 중독증, 아편 중독증 이런 게 있지만은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은 그야말로 물질 중독증, 권력 중독증, 성 중독증 뭐 이런 걸로 나옵니다만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질 중독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물질이 자꾸 들어와야 안도감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중심주의. 갈수록 자기만 생각하는 주변이나 부모 생각 이런 것도 안 하고 그야말로 자기중심주의가 범람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급심하게 온다고 하는 것은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부 갈등은 물론 뭐 결혼할 때 아빠들 사준다 해서 했더니 결혼해 보니까 안 사주더라 이래서 불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그런 이 자기중심주의 내가 잘났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고 우리는
세 번째 정신건강의 위험은 부모가 늘 다투고 싸우고 이러는 동안에 자식에게 애정을 주지를 못하고 또 사회화를 시키지를 못합니다. 0세에서 7세까지 애정을 못 주고 사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유아자폐증이 그야말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자폐.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남이 오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얘기를 못하고 벌벌 떨고 혼자 생각하고 이런 유아자폐증 혹은 각종 인격의 고착, 발달 중지죠. 발달 중지가 오고 이 발달 중지된 그러한 시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왜곡이 오는 각종 인격이 빽딱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작용의 두 번째는 역시 사회적 부작용입니다. 사회적 부작용. 사회적 문제가 따라오는데 그것은 자연히 과잉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과잉 경쟁 속에 이기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지는 사람, 이기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요번에도 보면 시장 후보들도 여러 사람이 나타나다가 결국은 선거도 하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선거도 하기 전에 어떻게 되나? 과잉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잉 경쟁에는 패자가 많아요. 이기는 사보다 패자가 많기 때문에 패자의 좌절감이 따라오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특히 도양사회, 농경사회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인데 서양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서로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군에서도 한 계단 올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나요? 공을 세웠다고 잘 올라가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많이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대령까지 올라가고 그것을 대부분 옷을 벗고 씁쓸하게 나가는데 그래서 대령에서 제대하는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죠. 여기는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쌓인 이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참 별을 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래서 하여간 좌절감이 패자는 좌절감이 오기 때문에 자연히 집단 우울증이 오게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앞으로 남은 세기는 우울증들이 가득 찰 겁니다. 도처에 우울해가지고 그야말로 살 맛을 못 느끼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잠도 안 자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은 피해의식이 잔뜩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피해의식으로 인한 적개심이 싹트기 때문에 자기 혼자 몸부림쳐도 바위에 계란 던지기와 같다 이래 생각을 해서 그런지 노조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죠. 노조운동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노조가 참으로 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처럼 아무리 일을 해도 먹을 것이 없게 되는 1868년에 48년에
공산당 선언할 때 그런 때와 달리 지금 노조들이 모두 택시는커녕 뭘 타고 다닙니까? 노조 간부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온갖 말하자면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노조 운동을 하는, 그래서 노조가 대폭 유행될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노조는 물론이고 그래서 요새는 전부 노조에 들어가야 길을 피는 이러기 때문에 또 무엇이 생겼나요? 예? 교원 노조. 교원 노조가 또 생겼어요. 교원이라면 하늘 같은 사람들인데 스스로 자기네들을 노동자로 보고 교원 노조를 만드는가 하면, 심지어 어젠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의사 노조까지 생겼는데 예? 이게 이제 거의 말세에 가까운, 이대로 가면 무슨 노조까지 앞으로 생깁니까? 사회정리연구소 노조. 앞으로 목사 노조, 심지어 재벌 노조, 장관 노조까지 생길 겁니다. 전부 다 노조로 변신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귀신이 되는 거죠. 그 생사람이 귀신이 모두 돼야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지금 전개될 것으로 나는 봐요. 이런 노조가 생기면 언제든지 따라오는 것은 과격한 항의와 또 공격 심리와 그 다음에 파괴 행동, 이것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노동부 장관이 아닌 조금 전에까지 노동부 장관 한 분 있죠. 김대환이라고 인천대학인가 무슨 대학 교수했죠. 그 사람이 상당한 학자인데 굉장한 학자예요. 그런데 어디서 내가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노조 때문에 앞으로 망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의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더니 상당히 봉제도에 오르는 하더니 요번에 갈리네. 이 나라가 안 되려고 그러는지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정신차린 사람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지 않나. 심지어 FTA도 어쩝니까? 요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그랬죠? 하려고 그랬더니 제일 볼수 지지자가 반기를 들고 나왔죠? FTA 하려 한다고. 그런 형편으로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도덕심입니다. 도덕심이 21세기 가면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아무리 잘 대해주고 이래 하더라도 사회적 도덕심은 점차 문제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고, 이 도덕심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주민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도덕심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따라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일종의, 바다에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예? 등배에 해당되는 그 모든 대한민국 사람, 모든 인류가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될 게 도덕심인데, 이게 모랄리티죠. 모랄리티인데, 대한민국은 많은 것도 있고, 대한민국은 박정희 이래의 근대화, 김영삼, 김대중 이래의 민주화, 또 김대중의 6.15 선언, 김정일한테 목이 물려가지고 한 이 6.15, 또 노무현의 현상, 무슨 현상이라는 건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양극화 현상.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한국도 보면은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도덕이 자꾸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될지 몰라요. 도덕이 하도 자꾸 여기저기 생기니까. 그 도덕심의 붕괴는 결국은 반사회적 인간들을 양산합니다.
반사회적 비양심적 인간을 양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YTN의 기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얼마 전에도 누가 가족끼리 싸워가지고 부모를 죽인 모양이잖아. 그리고 이런 일이 요새 자꾸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해서 내가 한말로 말하자면 한국 사회의 도덕의식이 실종돼서 그렇다고 했어. 왜 실종됩니까? 이러저러 해서 그렇다. 그래서 인간들은 현재 반사회적, 비양심적 인간이 점차 늘어납니다. 그래서 첫째 예의가 없어지고, 예의가 없어지고, 또 인사를 잘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는 보면 물건처럼 취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켜야 될 그러한 규칙을 안 지키고 이러기 때문에 점차 반사회적 인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해체와 붕괴의 길로 달리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학교는 학교대로 그렇고 기업은 기업대로 그래. 또 그 다음에 공무원도 그래. 어디를 가도 그런 도덕의식이 말하자면 서 있거나 규칙이 서 있고 남을 존중하고 이런 게 없고 그야말로 사회 해체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국제관계도 엉망이 되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소위 국제정치랄까 국제관계도 과거에는 그래도 미소 무엇이 있습니까? 미소 냉전이 있었죠. 미소 냉전이라 해도 그나마 미국 즉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어떤 그래도 가야 될 이데올로기가 있었고 도덕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공산주의는 흉악한 주의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공산주의야말로 막스라는 놈이 한 지공의 철학이라는 게 완전히 증명됐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어디에 조금 남아있나요? 예? 북한에 김정일이 나라에 조금 남아있는데 김정일이라는 놈이 다른 거는 다 인민들을 괴롭히고 형편없는데 사람들을 인질화시킨 데는 귀신입니다. 이거 한번 만났다 하면 전부 인질이 돼요. 그래서 김정일하고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건 보면 그자가 인질인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말하겠어.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정치학자는 이 국내에 와서 교수도 하고 통일 연구도 해가지고 했는데 아주 무슨 까닭인지 김정일을 두둔하고 다니더니 최근에 또 미국에서 온 또 이메일로 보내놨죠. 그걸 보니까 그래도 김정일을 살려줘야 된다는 시. 한국은 중립하고 가야 돼야지. 이대로 자유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암시하는 온 지금까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확실히 하는 거는 인질화시키는 거는 확실히 해. 오늘 내가 40년 연구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영국이나 이런 데에 드라큘라가 있었죠. 그 드라큘라를 잡으러 가다가 드라큘라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놈도 드라큘라가 되죠. 그 친구가 드라큘라가 돼서 이쪽으로 잡으러 오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 보면 틀림없어요. 김정일이가 하나 잘하는 게 그 귀신처럼 해.
인질. 지금 남쪽에 인질화된 사람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인질화된 사람이 또 물어가지고 이것도 또 준 드라큘라 것들이 어디에 주로 모여 있나요? 네.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모여서 지금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를 드라큘라화 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어쨌든 미소 냉전에서 공산주의는 없어졌지만은 아무리 해도 지금 보면은 국가 이익이라는 걸로 국제 정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 정치학의 ABC는 뭐냐?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이익이 어떠냐? 그걸 늘 따지는 거죠. 우리나라 이익을 가져오려면 어떤 정치를 해야 되나? 그게 국제 정치의 가장 기본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대포를 가져 쏘고 이해관계에 어긋나면 별의별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게 국제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이 전 세계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라고 해서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지금 국제관계도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나 혹은 뭐 아프가니스탄 또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불란스도 불란스의 학생들이 데모를 대대적인 거 알죠? 네. 그 이제 불란스에서 하도 다른 나라보다 공장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불란스의 정치가들이 법을 만들려고 그랬죠. 네. 만들니까 대학생들이 지금 막 들고 나서 법은 통과 못하게 됐는데 불란스는 또 이제 앞으로 발달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불란스는 내가 나도 파리도 가보고 했지만 불란스 사람들이 그 감정이 많아요. 감정. 그래가지고 불란스 혁명도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불란스에도 실컷 사람들을 죽여놓고 나서는 결국 실패하고 나중에 나폴레옹이 나와가지고는 다시 왕이 되는 이런 그걸 자꾸 되풀이하고 2차 대전 후는 한 달에 한 번씩 내각이 바뀌고 이러더니 요새 그 부르장머리를 못 고치고 아직도 불란스는 내각을 종쳤어요. 그래서 불란스는 그저 있다면 그나마 베르사유 궁전이니 이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 관광으로 팔아먹고 할 뿐이지 점점 안 돼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이런 혼란이 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슬람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슬람권이 그야말로 기독교 문명권, 특히 미국, 영국 이런 선진 문명권에 대해서 자살 테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버리고 폭탄을 쥐고 가서 터뜨리면 수백 명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01년에 9.11 사태만 해도 미국 비행기를 타고 납치를 해가지고 백악관을 때리려고 간 거 아닙니까? 가서 하나는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폭파해버리고 그랬죠? 네. 하나는 백악관으로 가는데 그나마 죽어가던 승객들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대통령을 때리면 때는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납치범하고 격투 끝에 그 옆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워싱턴 교회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랬으면 백악관을 때리죠. 그만큼 이 이슬람권의 자살 테러 이것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은 우리나라의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이런 자살 테러를 했거나 뭘 이래 미국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어지간히 신나게 보도를 좀 하고 있어요.
아주 신나게 뭐 아나운서도 무슨 약혼한 것처럼 신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와서 웃으면서 또 이런 일이 어제 있었죠 하면서 하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어젠가도 내가 토론하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나와서 막 그러더니 왜 미국하고 FTA 할 끼냐고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걸 봤어요. 참으로 나는 유감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연방 각 나라에서는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고 어디고 일어나서 말하자면 국제관계에 여러 가지 파동을 일으켜서 불안정한 전쟁이 될 수도 있는 요소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제일 세계에서 위험한 곳이 됩니까? 예? 이란은 또 두 번째 한국이 특히 김정일이 나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제일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거는 물론 김정일이가 아주 잘못된 길로 걸어간 탕말마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문명이 이렇게 찬란한 꽃을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왔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스럽고 결국은 개인 정신이나 또 가정이나 사회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려고 흔들흔들하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는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1세기는 내가 이래 가만히 예측을 해보면은 상당히 어둡다. 앞으로 21세기는 개인적으로는 정신병리가 막 닥쳐오고 있고 가정은 도매금으로 파괴되고 있고 사회는 해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게 대대적으로 안 일어나는 한은 그런 비참한 운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